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제가 추천으로 바꿀게요. 네. 우선 속성 패턴 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조금 이동을 해서 우선은 뭐 1주차부터 진행해 주시면 우선 뭐 마디 패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속성 패턴, 입체 도형 패턴, 평면 도형 패턴, 이끼 패턴 미로예요. 근데 대부분 유아들은 평면 도형보다 입체 도형을 더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입체 도형이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그냥 다 제가 아이들을 수업해 보면서 느꼈었을 때의 그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부분, 그래도 너무 그냥 눈치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게 대부분 1일차에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를 봤을 때 그렇잖아요. '아 우리 아이는 좀 눈치가 빨라. 아 우리 아이는 정말 눈치가 없어서 이거를 1 이라고 하면 딱 1 로만 알아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봤을 때 1일차는 되게 그래도 스무스하게 풀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1일차부터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그러면 지금 이 책이 맞지 않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3일차 정도까지는 그래도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고도 풀 수 있다라는 정도가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재를 봤을 때 90% 이상 교재는 그냥 이거 즐거우려고 푸는 교재인 거지 이걸 가지고 아이의 학습 능력을 굉장히 향상시켜 주고 싶다라는 교재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70-80% 맞는 교재다 싶으면 우리 아이에게 좀 적당한 교재이고 50% 미만이다 하면 교재를 뭐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 뭐라 그러죠? 학습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50% 미만이면 기본이 있고 보통 응용이 있고 심화 이렇게 보통의 한 문제집 내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50% 미만이면 기본만 먼저 쭉 푸는 거예요. 그 뭐 사고력 문제집이든 어떤 거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응용 그다음에 심화 이렇게 해서 3번 그 책을 한번 훑어보는 과정이 혹시 50% 미만일 땐 가능하고요. 연산의 과정에서는 그건 해당 사항 없고요. 연산은 그 교재가 어려우면 책 바꿔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이거는 사고력이나 교과나 어 그런 문제집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0% 이상이면 그냥 저는 흥미 유발, 70-80%가 저는 되게 좋은 교재, 우리 아이에게 좋은 교재. 그 이하 60% 50% 미만은 쪼끔 어느 정도 학습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수업을 막 하니까 되게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사고력 수학에 관련된. 왜냐하면 저는 고학년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7세 8세 어머님들하고 만날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네 진행해 볼게요. 속성 패턴이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아 이거 색깔에 따라서 다르네.' 뭐 팥빨, 팥빨, 뭐 팥빨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 뭐 만약에 저는 아이들이 대부분 영어를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블루, 레드 이렇게 써 주긴 하거든요. 음. 그다음에 뭐 근데 이게 굳이 필요 없으면 굳이 그냥 말만 해 보고 넘어가 주셔도 돼요. 뭐 큰 것도 빅, 스몰, 스몰 뭐 이렇게 저는 써 주기는 가끔 필요하면 써 주긴 해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대부분 한글 쓰는 것보다 영어 빨리 쓰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7 세, 8세 왜냐하면 영어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해 가지고 '아 영어 잘하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1 번도 그냥 저는 묶으라고 했으니까 묶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그냥 봤을 때 아이에게 그냥 먼저 던져 주세요. 묶을 수 있는 걸 묶어 보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뭐 펜을 사용하고 싶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연필을 사용하게끔 저는 시켜요.
그런데 펜은 색연필까지는 그냥 괜찮죠. 왜냐하면 지울 수 있으니까. 아니면 어머님들 거의 다 클리어 파일이나 이렇게 OS 필름 올려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지우기가 만약에 불편할 때는 쪼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이거 두 개인가?' 싶었는데 뭐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은 뭐 어머님과 아이와 엄마쌤과 아이가 같이 푸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오른쪽은 풀 시간을 좀 준다든지 그랬을 때 뭐 지금 제가 색깔이 약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요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묶어 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은 6 개, 8 개까지도 뭐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6 개 넘어가는 거는 지금 이 교재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4 개, 뭐 6 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마디 그냥 봤을 때. 그래서 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손가락 5 개에서 넘어가는 게 어려운 걸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개가 된다라는 걸 좀 그거 넘어가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입체 도형을 넘어가시면 입체 도형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애들이 입체 도형을 더 쉬워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뭐 얘는 번호로 이렇게 저는 붙이기도 하고 1, 2, 3, 1, 2, 3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럼 2번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입체 도형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4 개인가? 이렇게 끊어 보는 거죠. 4 개씩. 그러면 얘가 1번이면 얘가 1번,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일차는 이제 평면 도형 패턴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입체 도형이 더 쉽게 보이는 거죠. 평면 도형은 우선 위치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엄마쌤들이 보시기에는 '아 이거' 그렇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문제나 저 문제나 똑같은 것 같지만 아이가 봤을 때는 체감 난이도가 되게 달라요. 중학교 내신 같은 데에서 수학 시험을 쪼끔 어렵게 내는 방법은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배열을 어렵게 하면 돼요. 1 번, 2 번, 3번 문제에 어려운 문제를 넣으면 아이들이 성적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그냥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체감 난이도라고 하죠. 어머님들이 봤을 땐 똑같은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 만약에 5-6번 문제가 앞에 가 있으면 그냥 얘는 어려운 챕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 로드맵 하시면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가장 많은 질문은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얘는 다른 문제로 받아들여요."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물어보셔요. 근데 아이 눈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처음에 강사 생활 한 2-3년 차까지는 좀 이해 못 했던 것 같아요. "야 똑같은 문제인데 이걸 왜 틀렸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아이 눈에는 이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 엄마한테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아 우리 애가 저를 막 일부러 힘들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장난치는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진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장난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진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얘는 이렇게 4 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얘는 한 줄에 이렇게 4 개를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저희가 뭐 만약에 뭐 웩슬러 검사나 이런 걸 했을 때도 제가 공부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걸 했을 때도 아이가 수를 외울 수 있는 게 뭐 4 개예요. 5 개예요. 6 개예요. 뭐 7 개예요. 8 개예요.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한눈에 보게끔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대부분 지금 7세 아이들은 4 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4 개를 묶었을 땐 틀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3 개를 봐야 되나? 2 개를 봐야 되나? 나름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쪼끔 이 배열에 따라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고 이쪽에는 2 개만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쪽에는 다 3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떨 때는 왜 엄마랑 푸는 건 되게 쉬운데 나 혼자 푸는 건 어려워?"라고 했을 때는 여기 한 문제 풀어 보시고 여기 한 문제 같이 풀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패턴 읽기 부분에서는 아마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정답지가 약간 바뀐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요거 2번 문제거든요.
2번 문제인데 소장님이 이거 아마 올려주신 것 같아서 제가 출력을 했어요. 여기 정오표 답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정오표 답지에. 원래 답지는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2번 한번 볼게요. 그럼 2번 한번 보면 제가 끊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문제가 뭐죠? 왼쪽 패턴에서 이어서 올 수 있는 것을 선으로 이으세요. 마디를 다 쓰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이어서 올 수 있는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답이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패턴으로 나누었어. 다음 마디가 무엇인지 풀어보세요라는 문제라면 저는 반드시 얘를 일로 가야겠죠. 그 마디만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3개씩 이렇게 끊었을 때는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색깔도 말씀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빨빨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정답지에 또 다른 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어서 오는 마디가 아니라 이어서 올 수 있는 그냥 수라고 패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랑 얘는 지금 똑같아요. 얘가 틀리네요. 얘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얘 말고. 그럼 볼게요. 빨초, 빨빨, 초빨 뭐 이렇게 됐을 때 뒤에 3개씩 왔을 때 뒤에 또 빨초가 와도 된다라는 거죠. 굳이 마디가 아니라 이거 2개가 와도 정답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다음 마디를 고르시오라는 문제로 어머님들이 바꿔서 아이에게 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정답지 2개를 그냥 다 맞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도 빨초, 빨초, 빨초인데 빨초, 빨이 와도 그 이어서 오는 게 되는 거겠죠. 요거 2개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하셔도 저는 정답으로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 이렇게 진행해 주셔도 된다라는 거. 한번 요거 정오표 답지는 필진 카페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단계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은 미리 지금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5일자 보시면 패턴 미로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미로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주어진 마디로 이루어진 패턴을 따라 미로를 통과해 보세요. 대부분 그리고 뭐 그냥 수업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애들이 미로를 보면 문제를 읽지 않아요. 애들이 도형을 보면 문제를 읽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교재 자체가 문제가 위에 있고 그냥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그냥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문제 읽기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봤을 때 이 문제에 해당되게끔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대부분 미로찾기 하실 때 어머님들이 어떻게 힌트 주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빨간색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초록색이니까 이쪽으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겠네요. 그 다음에 또 빨간색이니까 옆으로 못 가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아, 그럼 이건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와는 뭐 3번을 푼다든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선부터 시작하셔서 방향이 2개 중에 1개예요. 근데 만약에 좀 어려운 문제는 여기에 같은 색깔이 있겠죠. 그러면 얘는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로 찾기에서도 거의 그러거든요. 그럼 우선은 얘는 초록색으로 가겠죠? 그럼 빨간색으로 가고 그 다음 빨간색으로 가야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접근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은 지금 여기에서 미로는 왼쪽과 오른쪽 혹은 위나 아래 뭐 이렇게 2가지 방향, 4개 중에서 2가지 방향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지금 요거는 패턴 읽기고요. 패턴 읽기는 4일차에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학습을 예전부터 봤을 때 4일차나 5일차 중에 거의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3, 4, 5일차 중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완성시켜주고 진행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회전 이동 패턴으로 넘어갈게요. 회전 이동은 빙글빙글 패턴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맨 처음에 왼쪽 오른쪽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뭐 유치원 갔을 때 아이들이 배웠던 부분을 보면 제가 이렇게 그냥 썼어요. 아니면 그냥 1, 2, 3, 4 쓰셔도 돼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물어보면 영어는 왼쪽이 L자니까 L자를 이렇게 L자를 만들 수 있는 게 레프트라고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못 만들죠. 오른손으로는 L자를 못 만드니까 왼손으로 L자를 만들 수 있는 걸 레프트라고 왼쪽이라고 해 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노출을 시켜주신다든지 왼쪽 오른쪽 헷갈려 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라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도 헷갈려 해요. 야, 왼손이 L자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해도 애들은 그냥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랬을 때 마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얘 마디 패턴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1, 2, 3, 4라고 했을 때 1, 2, 2번 그림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T자도 왼쪽 이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얘도 4개씩 끊어지겠죠. 방향이 거의 90도, 180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일차를 어려워한다면 그 주차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주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먼저 해주시고 1일차를 어려워하면 교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노출시켜 주실 수 있는 패턴을 그냥 만들어 본다든지 보통 뭐 바둑돌 있죠. 바둑돌 있으면 바둑돌인데 뭐 이렇게 있으면 이걸로 가지고 패턴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거죠. 뭐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그럼 얘는 처음에 그냥 패턴은 되게 잘했는데 2주차 패턴은 어려워해요 라고 했을 때는 뭔가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색종이를 가지고 해본다든지 뭐 이런 걸 교구로 활동을 저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뭐 펜토미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모는 종이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럼 얘는 저는 그냥 1, 2, 3, 4라고 했을 때 그냥 1, 3, 1, 3, 1, 3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거라면 돌아가면서 반복되겠죠. 그럼 얘는 뭐 4, 3 비어있고 2, 4 비어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얘는 2, 4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2군요. 4, 2, 뭐 2, 4, 2 그럼 4 부분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부분이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이가 혹시 못 풀었을 때 알려주는 팁인 거지 처음부터 무작정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1일차 보시고 2일차 바코드 패턴이에요. 바코드 패턴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번호 쓰셔가지고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2개짜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한 문제 풀어볼 거예요. 7번 한번 풀어볼게요. 7번이요. 지금 약간 시간 드릴게요. 1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1번, 2번 뭐 이렇게 했을 때 숫자가 많은 거 막대기가 많은 것보다 막대기가 여러 개 있는 거, 2개 있는 게 가장 전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오히려 3개 있는 것은, 3개나 4개 있는 것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죠. 이렇게 비어서 밑에 색칠하면 되는 거죠. 얘도 이렇게 중간, 처음, 그 다음에 다시 2칸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칸 비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규칙을 찾으시면 되는데 얘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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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V자인데 내려가네요. 내려가네요. 올라갔네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른 기호를 써서 하나하나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되게 뭉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머님들 생각하시지만 하나하나 나누어서 풀면
패턴이 다양해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 6칸 패턴 볼게요. 6칸 패턴.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대부분은 번호를 써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이가 몰랐을 때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나 더, 보통 어려운 문제는 조금 더 진행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정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이 되고 얘 2가 되고 3이 되고 4, 5, 그럼 6이 되겠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 3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 얘 입장에서는 한 칸씩 이쪽으로 얘.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게 바로 연결되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연결되면서 따로따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떨어져 있는 게 5번 문제밖에 없어서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다 푸셨을 것 같아서 저 요거 처음에 색칠한 걸 넘어볼게요. 위치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 하나 위로 올라가고 여기가 되겠네요. 색칠. 그럼 얘 V자일 거예요. V자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올라가네요. 옆으로 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 8칸 패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번호를 저 한번 적어볼까요? 어떻게 적을까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는 요 1에 해당되는 걸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1, 2,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1, 2, 2로 갔죠. 그 다음은 어디로 갔죠? 7로 갔나요? 잠깐만요. 1, 2. 3으로 가야 되는데 3으로 안 간 것 같은데요. 색칠한 칸이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럼 1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8. 얘는 7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땐 1, 2, 3으로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 그 다음에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8,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6, 그 다음에 5, 4, 3. 그래서 얘는 세 번째 색칠이 되는 거고요. 3 입장에서 봤을 때 3 입장에서는 그러면 4가 없으니까 2로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2, 1, 8, 7, 6, 5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5번에 색칠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아이가 보여지지 못한 거. 확 이해를 못했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나누어서 표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하나 풀어볼게요. 얘도 7번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요. 제가 1, 2주차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것은 엄마샘 분들이 대부분 패턴을 조금 더 어려워하시지 뒤에 나오는 수열은 훨씬 더 쉬워하세요. 왜냐하면 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 수학 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패턴은 저희 때 안 배웠던 내용이다 보니까 특히 회전이나 반전 패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워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하는 거고요. 뒤로 갈수록은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번 한번 볼게요. 7번도 저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쓸까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냥 쓸게요. 전 반대 방향으로. 그럼 1번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1번 그럼 얘는 2번으로 전 생각할게요. 그럼 얘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7번. 이건 맞는 것 같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로 시작했으면 6, 7, 8, 1, 2, 3.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못 풀었을 때 알려주는 노하우인 거지. 아이가 그냥 눈으로 쓱 풀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꼭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는 안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들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꼭 식을 안 써서요. 너무 식을 꼭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맞으면 그거를 계산이 굳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을 안 쓰는 거라고. 틀리면 뭐라고 해야죠.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식을 쓰는 연습을 시켜야 되겠지만 지금의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아이는 굳이 이걸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 시험 때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평소에는 뭐 한두 개 빼먹는 건 전 그냥 두는 편이에요. 그것까지 너무 하기엔 너무 할 게 많고, 예. 조금 원활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계 패턴도 정각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1, 2, 3, 4, 5, 6 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이건 뭐 굳이 솔직히 어머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쉬운 패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 눈에도 이렇게 쉬운 걸 굳이 숫자랑 똑같은데. 하지만 아이는 시계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계하고 달력 이런 건 그냥 어려운 거구나.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고 아이가 못 풀면, 잘 풀면 엄청 폭풍 칭찬해 주시면 되고 못 풀면 시계는 어려운 거야 라는 것을 조금 어머님이 꼭 생각하시고 아이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풀 수 있도록. 시계 패턴은 굳이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2, 4, 6, 8, 10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확인학습도 시계 패턴하고 지금 8칸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4일차, 5일차 위주로 지금 확인학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확인학습이 조금 어려우면 좀 복습해 주시면 되고 1, 2, 3일차까지는 그래도 원활해야지만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디 패턴을 했으니까 이제 마디 수열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고 아이에게 마디를 하나씩 낼지, 2개씩 낼지, 3개씩 낼지, 4개씩 낼지, 5개, 6개 정도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뭐 끊어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못 풀었을 때 얘기예요. 그냥 풀 수 있을 때는 저는 그냥 던져주는 편이에요. 이거 풀어봐 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못 풀었을 때는 마디가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 4개, 5개, 6개일 수도 있어. 그러면 마디가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이제 발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2, 4, 2, 4면 이런 식으로 끊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6, 4이면 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커지거나 작아지는 수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규칙 찾기를 적는 연습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규칙 찾기가 2학년 때도 나오고 4학년 때도 나오는데 4학년 때는 약간 서술형으로 적게끔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서 시작해서 이 수열의 규칙, 뭐 달력 규칙이나 이런 게 4학년 때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시작해서 얼마씩 커집니다. 라는 걸 적을 수 있도록 2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집니다. 라는 걸 서술형할 때 적을 수 있도록 이 문장을 굉장히 많이 노출시켜 주시면 좋아요. 9부터 시작해서 1씩 작아집니다. 2부터 시작해서 2씩 커집니다. 이런 거를 은연중에 노출을 많이 시켜주시면 규칙 찾기 서술형 평가할 때 대부분 이거를 꼭 적게끔 하거든요.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 얼마씩 커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20에서, 왜냐하면 서술형 문장 어렵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빈칸 채우기 문제 같은 경우에 모범 답안에 관련된 걸 그냥 빈칸 채우기로 된 거거든요. 1부터 시작해서 얘는 3씩 커집니다. 뭐 20부터 시작해서 3씩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좀 뭐 읽어본다든지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 3, 1, 3,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더하는 수가 1, 2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얘기해 보는 거죠.
더하는 수가 3, 1이 반복됩니다. 이런 식으로 2부터 시작해서 더하는 수가 3과 1 반복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도록, 아니면 여기에서는 지금 적는 게 없으니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렸을 경우의 얘기고요. 다 맞았을 경우에는 그냥 어머님들이 하나 한번 물어볼까? 하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뭐 빼는 수가 1, 3, 1, 3이 반복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그냥 풀려주시고 틀렸어요. 그러고 한번 다시 풀려보시고 그럴 때는 문장으로 무언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설명을 어머님들이 평소에, 엄마쌤분들이 평소에 노출을 해줘야 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술형 평가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가 반복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커지거나 작아지는데 규칙적으로 똑같이 커진다거나 똑같이 작아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커지는 수가 패턴이 있는 경우고, 세 번째 경우는 커지는 거와 작아지는 게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3과 빼기 1이 반복됩니다. 더하기 3과 빼기 1이 반복됩니다. 1부터 시작해서 더하기 3과 빼기 1을 반복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글씨 쓰는 거 싫어해요. 아이가 말로 다 하려고 해요. 라고 하면 말로 하는 것까지는 뭐 전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이런 빈칸이 있을 때 숫자 쓰는 거는 뭐 하나하나 번갈아 가면서 전 쓰기도 해요. 아이에게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뭐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겠죠. 마이너스 2니까 여기 7이 되겠죠. 그럼 한 문제 풀었어. 근데 엄마가 답 적어주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저는 하나는 너가 적고 하나는 내가 적고 하나는 너가 적고 하나는 내가 적고, 하지만 문제는 아이가 다 푸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쓰는 방법을 조금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하나도 안 썼는데 갑자기 써야 된다거나 컨디션에 따라 아이가 너무 쓰기 싫어한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해보다가, 아니면 두 개는 아이가 쓰고 하나는 엄마가 쓰고 두 개는 아이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노출을 컨디션 안 좋을 때 해주시면 좋아요. 아니면 뭐 아이가 너무 어려워할 때 엄마도 어렵네 하면서 한 번씩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수열이 있어요.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 마디가 반복되는 거 1일차 내용이었고요. 일정하게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얘는 뭐 2일차하고 3일차 내용이었죠. 그다음 여러 가지 수열은 4일차 내용이에요. 그게 한꺼번에 지금 등장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수로만 등장해서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는 올라가요. 앞에서 다 배웠던 건데 왜 우리 아이는 5일차 못할까요? 그림 있는 거랑 숫자만 있는 거랑은 아이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달라요. 이건 재미없는 거고 이건 재미있는 거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걸 어려워하면 앞에 그 1차에 맞춰서 한번 다시 가서 이거 이런 거였는데 그거랑 똑같잖아 라고 하고, 아니면 뭐 네모를 그려준다든지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려워하는 데는 다 그만한 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노출을 어떻게 편하게 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4주차 빠르게 볼게요. 개수 패턴은 개수 쓰시면 되겠죠. 1, 4, 1, 4, 1, 4 이런 식으로 그려보는 거. 그리는 거 뭐 싫으면 저는 그냥 요건 색연필로 동그라미 그냥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정하게 커지는 거. 가로가 커지는지, 세로가 커지는지, 오른쪽이 커지는지, 왼쪽이 커지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서 여기로 갔을 때 어떤 쪽이 커졌어? 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규칙을 찾아 다음에 올 모양을 그려봤을 때 네모 하나로 시작했는데 오른쪽에 하나 늘고 아래에 하나 늘었어. 오른쪽과 아래에 각각 하나씩 늘고 있어. 늘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써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하나씩 늘고 있어. 얘는 아래로 하나씩 늘고 있어. 얘는 그 다음에 뭐 3개씩 이렇게 생겼어. 위아래, 위, 옆에, 아래 이렇게 다 생겼어. 라는 걸로 규칙을 적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하게 커지는 거. 모양의 규칙.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죠.
몇 개씩 늘어나는 규칙입니다. 몇 개씩 줄어드는 규칙입니다. 이렇게 다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규칙 찾기 부분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7번째 생각해보면 3, 4, 5, 6, 7, 8, 9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찾아도 될 것 같아요. 3, 4, 5, 6, 7, 8, 9 그럼 9개 그리면 되겠죠. 하지만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가 첫 번째야, 얘가 두 번째야, 얘가 세 번째야, 얘가 네 번째야. 연산이 잘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그럼 여기 9개 들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연산이 잘 된 학생들은 얘네 둘의 차이가 얘는 몇 번째 주머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몇 번째라고 썼을 때 얘네 둘의 차이가 2씩 차이가 나.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도 2씩 차이가 나려면 여기 구술은 9개가 돼야 돼. 라는 건 좀 어렵게 부르는 방법.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뭐 얘도 묶어세기. 여기가 5개씩 있어. 그럼 10개고 15개고 18개야. 18개인데 여기는 16개가 됐네. 여기 14개가 됐네. 여기 12개가 됐네. 하면 7번째는 점점 줄어들면서 해보시는 방법.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가지 모양 있어요. 세모 모양은 세모 모양 점점 늘어나는 거. 동그라미 모양 점점 줄어드는 거. 그래서 규칙을 쓸 때 각각 세모는 1개씩 늘어나고 동그라미는 1개씩 줄어듭니다. 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아요. 우선 풀게끔 시키시고 틀렸을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았는데 모든 문제를 그렇게 말하는 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풀려보시고 다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 골라서 이렇게 말해보는 연습 시키시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확인학습 똑같이 있고요. 얘도 4일차, 5일차로 구성되어 있죠. 있고 마무리평가 이렇게 있어요. 1주차 마무리평가 있고 테스트 2, 테스트 3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교재 다 푼 다음에 하루에 한 장씩 풀면서 이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퍼즐과 전략이고 아이들이 제가 보기엔 정말 좋아하는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샘플북에 있었던 4주차는 제가 안 할 거고요. 네.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많이 아이들과 지금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안 할 거고요. 그 다음 3주차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오른쪽은 아까 그 레프트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나나 껍질 조심이라고 했을 때 바나나가 많을수록 저는 이 문제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괜찮겠죠. 4 곱하기 4면 이거 수백판입니다. 수백판. 그러면 4 곱하기 4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고 여기서 출발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저는 바나나를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하면 어떻게 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림 그냥 펜으로 긋기 그려면 아이가 어려워하면 이렇게 놓아보는 거죠. 이렇게 놓아보는 것도 저는 색깔 상관없습니다.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중간에 이쪽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은데 뭔가 돌아가면서 가야 된다거나 여기 1일차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어떻게 가지? 이런데 여긴 거의 길이 지금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한데 이것까지 어려워한다면 교구를 좀 약간 활용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미로 찾기도 해보고 길 읽기 퍼즐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송이 조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근데 모든 방을 한 번씩 지나가야 된다는 게 얘는 중요한 거겠죠. 그럼 보통은 이렇게 충분히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면 얘를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모두 읽게 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턴을 해야 되는 거. 뭐 이쪽 2번도 마찬가지죠. 얘는 조금 쉬울 수 있지만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거.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 거잖아. 하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모든 방을 거쳐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아이에겐 그냥 던져주시고 모든 방을 한 번씩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한번 알려주시는 것도 괜찮고 읽어보고 풀게끔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갈 수 있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모든 방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해 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늑대 조심 이렇게 있어요. 기리키 퍼즐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여기 힌트를 뭐 알려주셔도 되고요. 처음에 그냥 저는 해봐 라고 하거든요. 모든 방을 한 번씩만 거쳐가야 돼 해봐 라고 하고 어려워하면 막힌 부분은 반드시 지나가야 돼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해볼까요? 라고 해보던지 막힌 부분 늑대가 앞에 있으면 꺾어야 돼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대부분 알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한번 꺾어야 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쭉 풀면 되고요. 연속수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연속수 읽기도 1에서부터 2, 3, 4 뭐 이렇게 했을 때 1에서 2로 가는 거 먼저 해보고 2에서 3으로 가는 거 3에서 4로 가는 거 뭐 이렇게 먼저 연결해보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1에서 2로 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뭐 3, 4를 이렇게 갈까요? 뭐 위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고 5는 이렇게 그 다음에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 끊어서 해보는 거죠. 이걸 만약에 아이가 어려워해요. 그러면 저는 1에서 2 한번 가볼까? 그러고 나서 엄마가 그럼 2에서 3으로 갈까? 그럼 3에서 4는 뭐 아이가 가면 4에서 5는 어떻게 가야 될까? 같이 푸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 쌤이 풀어야 되는 부분이 어렵다면 같이 풀고 아이가 어려워할 것 같으면 같이 풀고 아이가 쉬워할 것 같으면 그냥 풀게끔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방법을 조금씩 쪼개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가장 가까운 길로 한 번씩 뭐 모든 방을 한 번씩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1에서 2로 가는 거 이렇게 가겠죠. 2에서 3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어느 게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3이 좋은가? 이렇게 갈까? 그럼 4는 이렇게 갈까? 하면 얘는 4에서 5로 가면 얘가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5는 이렇게. 그래서 조금씩 끊어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5에서 6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틀린 거는 이렇게 지워주고. 그래서 여기는 갑자기 또 어려워졌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에서 2 가는 방법, 2에서 3 가는 방법이 이 방법하고 두 가지 있으니까 두 가지 다시 한번 해보고 또 4까지 가는 방법, 4에서 5까지 가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조금 아이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씩 끊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1에서 2로 가는 거, 2에서 3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지금 3일차하고 5일차죠. 그래서 보통 3, 4, 5일차 중에서 중요한 거 2개를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4, 5일차 다 넣는 확인학습도 있지만 그래서 1, 2일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되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권에서는 1, 2일차도 힘들어한다면 그 영역이 힘들어하는 거니까 그 영역에 관련된 건 조금 낮은 단계로 다시 노출해 주신다거나 그냥 쇼핑몰 뭐 공동구매 하실 때는 세트로 사셔야 되겠지만 그냥 낙권으로 만약에 사셔야 된다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이 영역은 한 단계 아래 거 해도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부분을 1, 2일차가 어렵다면 1, 2일차, 2일차도 어려워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세트 구매를 권해드리기는 하지만 뭐 저 수학 독해 같은 경우에도 시계나 달력 그 부분은 또 따로 사서
구매 진행하기도 하니까 그건 아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수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러면 선으로 연결된 두 수 중에서 더 큰 두 수를 화살표를 그어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이것만 봤을 때는 뭐가 그어져 있었는지 잘 모르니까 4개가 그어져 있으면 뭐 작은 수부터 하셔도 되고 큰 수로 이렇게. 그럼 2하고 8은 누가 더 커? 뭐 8로 이렇게. 1하고 5는 누가 더 커? 뭐 이렇게. 8하고 5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그어볼 수 있도록. 점선이 4개니까 다 4개니까 그어보고 얘는 6개죠. 얘는 뭐 3개죠. 3개인가? 4개죠. 응.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대로 넣기. 그러면 1일차보다는 2일차가 지금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화살표 방향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얘는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같네. 얘는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같네. 그러면 1, 2, 3 이렇게. 얘는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같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위에 단계 올라갔을 때 좀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선을 그어보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되겠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그냥 풀었을 때 맞으면 굳이 이거 노출 안 시켜주셔도 돼요. 그런데 풀었을 때 아이가 틀렸거나 혹시 실수했을 때는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그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아졌죠. 많아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화살표가 이렇게 몰려있는 부분이 큰 수가 되는 거죠. 가리키는 수가 더 크도록 했으니까요. 몰려있는 부분이 더 큰다라는 걸 확인하는데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중에 큰 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얘가 더 큰 수가 되어야겠죠. 그럼 여기 4가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3이 들어가겠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 몰려있고 그 다음 얘네 둘 중에는 누가 더 먼저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둘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1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2개가 화살표 몰려있는 게 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단계가 뭐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있고 이 둘 중에 누가 더 큰 수인지 확인하고 작은 수 중에 더 작은 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1, 2, 3, 4, 5도 보시면 화살표가 3개 있는 게 있고요. 여기 5번 문제 볼게요. 여기 2개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가장 큰 수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아니에요. 그러면 얘 아닌가 보다. 이렇게 지우고 그럼 얘가 3이 되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3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큰 수로 먼저 보시고 나서 3하고 4가 됐고요. 그럼 3, 4, 5 다 했으니까 얘네 둘의 크기 비교를 하면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얘가 2가 되고 여기 1이 된다는 거죠. 화살표를 많이 받은 것끼리 먼저 해보고 나서 근데 얘가 갑자기 얘가 더 큰 수야 라고 하면 바꿔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랬죠. 어려워했을 때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4일차예요. 점점 커지도록 해주는 부분이죠. 그러면 한 번씩 보시면 얘도 가장 화살표 방향으로 갔을 때 가장 큰 수니까 얘가 가장 큰 수가 되어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는 거와 옆으로 가는 게 가장 크면 얘가 가장 큰 수가 되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갈수록 크고 오른쪽이니까 얘가 7이어야겠죠. 가장 큰 수를 먼저 노출시켜 주시고 나머지 칸수를 채워주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5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크게 끄매고 여기엔 힌트가 이렇게 다른 수가 나와 있죠.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얘는 이쪽은 3보다 큰 수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4, 5가 되겠고요. 1,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4보다 큰 수밖에 안 들어가니까 5가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채워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힌트를 보고 나서 그보다 작은 수 1, 2, 3을 기준으로 할지 5, 6을 기준으로 할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주차는요. 모으기. 이게 약간 연산이긴 한 것 같아요. 모으기 부분. 다람쥐가 길을 따라 모으는 도토리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은 7. 근데 이거 꼭 굳이 써야 돼요? 라고 했을 때 i가 틀리면 저는 쓰게끔 시켜요. 근데 i가 맞았어요. 이게 계산이 다 돼요. 아, 이거 3이고 2야, 5야. 이렇게 금방 된다라고 하면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두 개는 써본다든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정오표가 33쪽에 있군요. 31쪽이네요. 지금은 정오표 얘기만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얘도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좋죠. 근데 어머님이 다 엄마 쌤분들이 이걸 다 적고 싶어요. 그러면 설명할 때 이렇게 적어주시고 아이에게는 2문제당 하나씩은 적어봐. 왜냐면 쓰는 걸 싫어하는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미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적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미션을 조금씩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해 라고 했을 때 8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8이 만들어질까? 1부터 우선 들어가겠죠. 1 더하기. 그럼 3으로 더하면 3 더하기 2로 하면 5로 하면 이미 안 되는 거죠. 3으로 갔을 때 1로 가면 이렇게 두 가지 해보는 거예요. 3으로 갔을 때는 5로 못 가니까 2로 가게 되겠죠? 그럼 2 더하기 2 하면 얘는 8이 돼요. 그럼 만약에 1로 갔어요. 1로 갔을 때 5로 가면 갈 수 있는 방법은 2밖에 없으니까 얘는 9가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시작점하고 끝점은 반드시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시작점과 끝점은 반드시 되어야 되니까 그 중에 5가 되는 걸 찾는 거죠. 1, 3, 2, 5 중에 5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3하고 5가 되겠죠. 그래서 찾는 방법. 이건 역시 그냥 해도 되는데 아이들 틀렸을 때 여기에 지금 정오표 보시면 33쪽에 나와 있어요. 33쪽에 지금 8번 문제인가 봐요. 8번 문제 보시면 정답이 원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 3, 1, 3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1하고 1은 반드시 있고 나머지 중에 7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된다라고 보시면 이 부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1, 1, 2, 3, 1 이렇게 가셔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하고 3 되죠. 1하고 2 되죠. 그럼 3이 우선 있는 거고 여기 나머지 중에 6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6은 1, 2, 3 더하면 6이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아이가 어려워하면 뭔가 처음 시작과 끝은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을 때 당근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생각해 보는 거죠. 1, 2는 다 똑같으니까 봤을 때 1, 2는 빼고 여기는 5가 되고요. 제가 막 쓰느라 여기는 6이 되고요.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럼 가장 큰 수 얘겠네요. 1하고 1 빼고 나머지는 얘는 7. 왜냐하면 다 더하기 아이들 되게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과 끝을 빼고 나머지 얘는 6, 처음과 끝을 빼고 얘는 5. 그러면 답은 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편하게 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더해야 돼 라는 것보다 근데 이거 미리 그냥 말씀해 주지 마시고 틀렸을 때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4번만 먼저 풀어볼게요. 4번 얘는 이렇게 더하면 8이 되겠죠. 얘는 1, 2 빼면 얘네 3개 더하면 6이 되겠죠. 얘네 3개 더하면 얘도 6이죠. 얘네 3개 더하면 얘도 6이죠. 그러면 정답은 얘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지금 끝날 시간 돼서 제가 좀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럼 얘도 가능한 많이 모으는 길.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모으려면 얘는 나머지 빼면 3, 5가 가장 큰 수겠죠. 큰 수를 찾는 거예요. 2하고 1 했을 때 큰 수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도 오고 이렇게 가도 온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6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교재는 있으실 것 같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1, 1 제외하고 나머지 수 중에 가장 큰 수가 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이 무조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한 작게라고 했을 때는 적은 수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1, 2하고 2 빼고 나서 될 수 있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확인학습도 마찬가지로 얘는 가능한 많이, 가능한 적게. 지금 4일차하고 4일차하고 5일차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4주차는 제가 방향 퍼즐이라서 그냥 뺐고요. 샘플북 워낙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뺐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따로 뭐 댓글 주셔도 되고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후기 남기시면서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